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의 수를 조사한 PRB의 조사를 참고하자면 지구에 있을 수 있는 총 귀신의 수는 약 825억 위입니다. 엄청나죠?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현재 지구에 살아있는 사람보다 약 10.4배 정도 귀신의 수가 더 많다는 뜻인 동시에 이 귀신들이 서로 어깨를 딱 맞대고 서 있는다고 했을 때 경상도를 전부 뒤덮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수입니다. 물론 이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된 수이고요. 또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왜냐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수를 세기 위해서는 이 시작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또 각 기간에 있었던 인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인류의 시작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시작됩니다. 약 120cm 정도의 작은 키를 가진 이 최초의 인류는 1924년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되었고요. 현재의 우리와 비교해서 원숭이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지만 이들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직립보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발가락을 보면 직립보행을 할 수 있도록 엄지발가락이 큰 것을 볼 수 있고요. 골반의 모양도 사족보행을 하는 동물들과는 달리 그릇처럼 오목한 모양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이 두 발로 서서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참고로 직립보행을 한다는 것은 몸이 앞뒤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양옆으로 몸이 흔들리면서 앞으로 나아가기에 안정적으로 걷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목한 모양의 골반이 필수고요. 양옆으로 몸이 흔들리기에 엉덩이도 옆으로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인류와 다른 동물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인 직립보행을 기준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인류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조상과 우리의 모습은 다르기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인구를 세는 것은 애매하죠. 그래서 현재 우리와 가장 가까운 조상인 호모사피엔스를 기준으로 통계를 내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진화가 점진적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떤 한 종이 진화한다는 것은 포켓몬처럼 갑자기 큰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라데이션처럼 천천히 변화하며 최종적으로 진화의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이 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를 기준으로 잡고 인구의 통계를 낸다고 했을 때 우리의 진화도 그라데이션처럼 천천히 변해왔기에 어떤 한 지점을 소금 꼬집듯이 꼬집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종이가 하나 있다고 치고 이 종이에서 파란색이 시작되는 부분을 고른다고 해보죠. 이 경우 종이의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잡아야 할까요? 아마 많은 분이 쉽사리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호모사피엔스의 시작을 찾는 것도 이와 비슷하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우리는 점진적으로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이 시작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발견한 증거들을 가지고 현재 우리와 가장 가까운 호모사피엔스의 등장을 인구의 시작으로 보기로 했고요. 이로 인해 인류의 시작은 약 5만 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앞에서 말한 장애물이 존재하죠.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고구려와 조선의 역사를 비교해보면 조선에서는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말도 안 되게 자세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고구려는 고고학적인 발견과 더불어서 다양한 문학작품 속에서 그 자체를 찾아볼 수 있고요. 삼국사기를 통해서 고구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시대를 배경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게 되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는 이미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이 많기 때문에 철저한 고증을 통해 사실적인 드라마를 만들 수 있고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기록이 부족한 고구려 시대를 배경으로 하게 되면 사람이 날고 기는 판타지를 만들어도 기록이 부족하니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자유로운 형태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게 되죠. 당연한 말이지만 이처럼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그 시대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통계를 내는 것도 이와 같지만 인류 역사상 인구를 조사한 역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죠.
지금을 기준으로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인구 통계는 기원전 3800년 전에 있었던 나라인 바빌로니아에서 기록한 인구 통계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 그리고 가축과 노예, 버터의 수를 조사해서 나라를 유지하는데 식량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군으로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이 조사를 위해 당시 공무원이 집집마다 직접 하나씩 수를 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이 기록이 적힌 점토판이 남아있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아마 바빌로니아의 입장에선 이 기록이 나라의 안보와 관련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점토판을 모두 파괴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두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구의 수를 계산하는 것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 PRB의 통계도 이것이 꼭 정확하다고만은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상황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 통계에 동의하기 때문에 PRB의 통계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를 이용하면 귀신의 수도 셀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여기에는 또 조금의 다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귀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죽은 인간이 영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귀는 성불하지 못한 존재로서 지상에 남아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 존재를 말하고요. 신은 조상신이나 정령, 다른 신들처럼 좋은 의미를 가지는 영혼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종교와 가치관에 따라 이 의미가 변할 수 있지만 현재 영상에서는 그저 죽은 사람이라면 모두 귀신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신을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귀신의 숫자는 지금까지 지구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수와 같게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은 뭔가 이상하죠? PRB의 통계에 따르자면 지금까지 죽은 사람의 수는 총 약 1170억 명인데 제가 뭐라고 귀신의 숫자를 약 825억 위로 정한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크 미디엄, 믿음이죠. 그래서 귀신이 생겨나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다시 잡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힌트는 기원전 약 3000년경에 쓰여진 길가메시의 서사시에서 찾을 수 있죠. 참고로 길가메시 서사시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탄생한 소설이지만 아직 정확히 언제 쓰여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길가메시의 서사시를 보면 인류 최초로 귀신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길가메시 서사시의 7번째 점토판과 12번째로 쓰여진 점토판입니다. 7장에서는 길가메시의 둘도 없는 친구였던 엔키두의 죽음에 대해서 볼 수 있죠. 당시 엔키두는 신의 짐승이었던 황소를 죽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신들의 노여움 비슷한 것을 사게 되어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길가메시는 엔키두의 죽음이 너무 슬픈 나머지 엔키두의 몸에서 구더기가 생길 때까지 엔키두를 안고 슬퍼했다고 전해지고요. 엔키두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길가메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으려면 죽음 그 자체를 정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실제로 길가메시는 불로불사에 대한 비밀을 풀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다고 하고요. 이 여행의 이야기를 쓴 12번째 점토판에서 드디어 죽음을 맞이한 엔키두가 등장하게 됩니다. 긴 여행길에 지친 길가메시가 잠에 들었을 때 꿈에서 죽은 엔키두를 만나게 되었고 엔키두는 죽음의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길가메시에게 사후세계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처절하게 말해주었다고 하고요. 바로 이 부분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사후세계와 귀신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서 귀신이 생겨난 시기를 기원전 약 3000년 전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3000년 전을 기준으로 이 시기부터 죽은 사람들의 수를 단순하게 구해보면 최종적으로 지구상에는 총 약 825억 위의 귀신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마무리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죠.
사실 귀신의 존재는 과학적으로 어떠한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믿는 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여기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나도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간단하게 두 가지의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능력과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본능과 관련이 있죠.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냥에 나간다고 했을 때 어떤 동물이 우리를 공격할지 또는 우리가 잡을 수 있을지를 판단할 때 이 동물들의 패턴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채집을 하는 중에도 이 버섯이 독버섯인지 아니면 식용버섯인지를 판단해야 할 때도 패턴을 찾는 능력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과학적인 발견에서도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뉴턴의 중력 법칙인 만류 인력의 법칙을 예로 들어보자면 만류 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물체와 물체 사이에 생기는 인력은 물체의 질량에 비례해서 커지게 되는데요. 이는 중력이 물체와 물체 사이에 생기는 힘이며 이 힘이 가지는 패턴이 물체의 질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체의 질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중력이 증가한다는 이 패턴을 찾았기 때문에 뉴턴의 중력 이론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게 되죠. 반대로 만약 중력이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중력을 측정할 때마다 매번 직접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를 측정해야 하니 이런 공식 자체가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될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은 인류의 생존과 과학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능력이죠. 하지만 이 능력이 너무 뛰어난 나머지 귀신의 존재까지도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에서 어떤 것이 보이나요? 업어치기 하듯이 유도하기는 했는데 아마 많은 분이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사람의 얼굴 패턴을 분석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능력으로 인해서 어둡거나 조명이 거의 없는 곳에서도 패턴을 인식해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인식하게 될 수 있고요. 이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뇌는 이를 귀신으로 정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사람 사이에 퍼지게 되면서 결국 귀신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인 본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두려움인 죽음에 대한 공포와 관련이 있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사실 매력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뭔가 금지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약간의 스릴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함으로써 우리는 죽음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 속에서 귀신의 존재가 등장하게 되죠. 예를 들어 제가 어렸을 땐 빨간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전국적으로 퍼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빨간 마스크는 귀까지 찢어진 입을 가지고 있는 귀신으로 어린 아이들을 만났을 때 자신이 예쁘냐고 물어본 뒤 예쁘다는 대답을 하게 되면 똑같이 해준다며 입을 크게 해주거나 반대로 못생겼다고 대답하면 화를 내면서 어린 아이에게 큰 해를 입히는 귀신이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던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귀신이었죠. 밤에 자야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퍼지게 된 것에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매력적으로 느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알게 모르게 죽음에 대한 공포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본능적인 공포인 죽음이 귀신의 존재를 만들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PRB의 통계에 따라서 현재까지 지구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는 총 약 1170억 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귀신은 결국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상 최초로 귀신의 모습이 기록된
기원전 약 3000년 전의 소설인 길가메시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지구에는 총 825억 위의 귀신이 산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귀신의 존재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이유가 존재하지만 우리의 뇌가 패턴을 너무나도 잘 인식하고 파악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귀신을 믿는 것은 결국 우리의 본능과 능력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지구에 사는 귀신의 총 수를 세어보면 총 약 825억 위의 귀신이 존재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귀신이 두려운 동시에 매력적일 수 있지만 죽음은 그저 삶의 일부일 뿐이고 귀신은 과학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문제도 이와 비슷할 수 있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이 우리가 겪는 문제의 본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은 내려놓는 것이 어떨까요?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윤맨